예윤에게 아주 오랜만에 다시 이 컨텐츠를 녹음 제작하게 된다. 최근에 연구소에서도 그렇고 내가 혼자 있는 시간이 별로 없었어. 그러다 보니까 좀 녹화를 컨텐츠를 만들기가 좀 민망해가지고 자꾸 미루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훌쩍 지나가 버렸다. 미안해. 아, 예윤에게 해주고 싶은 말들이 참 많이 누적이 됐었어. 근데 그 해주고 싶은 말들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나의 그 연구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었거든. 이걸 그냥 지나가는 그 조언의 그 형태로 얘기를 해줄 게 아니고 좀 엄정하게 데이터를 좀 기반해서 좀 보완해서 그렇게 좀 글로 좀 정리를 해서 좀 퍼블리싱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몇몇 주제들도 있었어. 그 이유가 이게 그 사인간, 개인 간의 문제로 치부될 게 아닌데 이게 사인간의 문제로만 치부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구나. 그건 사회 구조적인 문제인데 그걸 개인 간의 문제로 치부해서 환원시켜서 어, 사인의 그 죄책감을 좀 부각시키는 이런 형태로 그런 형태에 기여하겠구나. 그건 내가 바라는 바가 아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거든.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오히려 그 논문 주제나 컬럼으로 아니면 좀 단행본이나 이렇게 원고 작업을 좀 더 많이 하게 됐었어. 그래서 좀 가벼운 주제로 끌어내는 이 작업이 일단 혼자 있는 시간이 좀 적어서 좀 압축하기가 좀 쉽지 않았다. 그리고 이게 자칫 사인 간의 조언의 형태가 아닌 죄책감을 부각시키는 형태가 되는 것 같아서 그건 바라는 바가 아니어서 음, 그걸 좀 지양하다 보니까 기회가 많이 좀 줄어들었다. 이 얘기를 변명 삼아 지금 이 자리에서 먼저 하게 돼. 그러면서도 내가 또 부지런하게 퍼블리싱을 열심히 하고 있느냐라고 또 반문을 하게 되면, 더 열심히 할게. 더 열심히 할게. 해야 되게 너무 많고, 능력은 부족하고, 몹시, 반성만 되는 형태가 되니까, 불편한데? 오늘은, 최근에, 예윤으로부터 생일 선물을 받았거든. 그리고 그 전부터 생일 선물을 뭘 해달라라는 요청도 했었고, 그리고 입버릇처럼 그런 얘기를 했었어. 어, 음, 너는 해마다 네가 쏟아부은 엄마의 그 향수, 퍼퓸, 또알렛도 아니고 퍼퓸을 어, 쏟아내다 버린 퍼퓸을 그 1년에 하나씩만 구입을 해도 20년은 그냥 선물 그 리스트를 고민하지 않아도 될 거다라고 얘기했었던 기억이 있지? 기억에 남는 건 그래. 나의 퍼퓸과 그 다음에 선글라스. 무참히 밟아서 부러뜨렸던 선글라스들과 퍼퓸들. 그것들만 복원을 해도 몇십 년치의
그 생일 선물 리스트는 그냥 복원이 될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선물을 고르고 하는 것도 사실은 경험치고 보면서 배우는 바도 있고 습득하는 것도 있고 느끼는 것도 있어야 하거든. 그런데 이게 사실 선물이라는 것도 인간의 인간의 관계를 유지하고 형성하는 데 대단히 유용한, 그러니까는 예의를 갖춰야 한다. 그리고 인간이 상황에 맞는 옷을, 격식에 맞는 옷을 잘 갖춰 입어야 한다라는 그 맥락과 이어지는 하나의 그 관계를 유연하게 하는 한 도구일 수 있거든. 이제 그런 측면으로 이것을 좀 접근하고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이걸 얘기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다. 이걸 좀 한 번은 얘기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어릴 때는 그랬을 거야. 선물 하면 보통 생일 선물 아니면 크리스마스 선물 아니면 특별하게 이벤트가 있을 때, 뭐 입학을 하거나 졸업을 하거나 그럴 때 선물을 주고받고 뭐 그렇게 하곤 했지. 근데 너의 경우는, 예은의 경우는 외동이기도 하고 하니까 뭔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갖고 싶다고 할 때 언제든지 뭐 덥석덥석 그것을 갖게 되는 환경이 되다 보니까 특별하게 선물을 해야 되는 시기에 그것을 챙기고 하는 것이 좀 드물었던 것 같아. 그래서 뭐 크리스마스 때는 뭘 갖고 싶니?라고 물었을 때 물론 누가 그때도 뭐가 갖고 싶다고 얘기를 해서 그 시기 전쯤에서 한 2, 3개월 전쯤에서 갖고 싶다고 하면 그걸 준비를 해서 마련을 했고 케이크와 카드를 준비하고 했던 기억이 있고, 그 다음에 생일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준비를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네가 아무런 뭘 갖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행적으로 그 시기에 너에게 필요한 것들 하지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선뜻 정말 필수품이라기보다는 가지면 좋을 만한 것들, 뭐 이제 조금 고가의 좀 핸드백이라고 좀 그런다. 아이에게 좀 그 핸드백이라는 표현이 좀 그런가? 이제 뭐 보조 가방 뭐 이런 형태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한다든지 했었지. 그리고 뭐 드론이 갖고 싶다 그러면 드론도 있었고, 너가 요구한 것 중에서 구입하지 않은 거는 현미경밖에 없었던 것 같아. 현미경과 망원경을 고민하다가 내가 망원경을 선택을 했지. 이런 게 있어. 그리고 과거와 다르게, 그러니까 과거에는 사실 물질이 그렇게 풍요롭지 않냐. 사실 내 나이 때도 풍요롭지 않다라고 말을 하기에는 좀 민망한 시기이긴 하지만 나는 그래도 형제가 있었기 때문에 형제와 경쟁 관계에 있어서 그 형제와 그런 거 있지. 그 이제 나의 형제가 뭐 배구공을 갖고 싶어 하면 나도 똑같이 배구공을 갖고 싶지만 나는 뭐 농구공을 갖는다든지 그렇게 선택을 하는 방식으로 소유를 하는 거였지 똑같이 내가 갖는 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 유일하게
동일하게 가졌던 건 선물이 아니었고 내가 갖고 싶어서 취득하는 방식이지. 뭐 LP판이라든지 뭐 CD판 뭐 이런 음반 종류들은 그랬던 것 같고 그거는 선물이 아니었지. 음, 고로 언젠가부터 누군가에게 선물을 한다는 것이 어, 음, 과거에는 이제 누군가에게 필요한 것들, 의미 있는 것들, 꼭 소장할 수 있는 것들, 기억할 수 있는 것들, 뭐 이렇게 그런 종류로 선물을 이제 그러니까 그 선물을 선택하기 고르기 위해서는 그 상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이 사람이 평소에 뭘 좋아했지, 어떤 것을 선호했지, 이 사람이 평소에 무엇을 갖고 싶어 했지, 이 사람이 취향이 뭐였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해서 고르게 되는데 요즘은 필요한 것들 웬만하면 본인들이 다 알아서 사게 되고 본인들이 취향들이 다 있다 보니까 자칫 잘못 고르게 되면 되게 오히려 더 거추장스럽잖아. 그러니까 불편하잖아. 뭐 반품을 해야 된다든지 교환을 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래서 요즘은 그냥 현금을 주고받는 방식이 좀 더 많아졌거든. 하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뭐 이런 경향을 한 번 더 얘기하지만 그렇지만 특별한 이벤트가 있을 때 소소하게 그래도 몇몇 가지 선물들을 고르면 관계를 이완시키고 분위기를 훨씬 더 부드럽게 하는데 효과가 있으니까 그건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해. 음, 인간관계를 위한 기본 원칙이라고 뭐 얘기를 하는데 아까 선물도 마찬가지로 옷을 잘 격식에 맞게끔 옷을 잘 입고 그 다음에 언행을 바르게 하고 하는 거와 연장선이라고 했잖아. 그리고 이 선물도 마찬가지로 뭐 고가의 제품이나 이런 의미 그거보다는 그 사람 정말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딱 적재적소에 그 타이밍, 그 시기에 그 기분을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선물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 어, 그 내가 은행 출신이잖아. 한미은행, 시티은행. 근데 시티은행이 사실 빌딩이 그렇게 큰 은행이 아니어서 마케팅에 늘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어, 그래도 늘 어떠한 이제 그 경쟁적인 그 관계에 있어서 어, 어떤 성공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들의 관계에서 심리를 잘 이해하고 소소한 관계를 부드럽게 하는 선물 공략들을 잘 썼기 때문이거든. 그러니까 뇌물을 잘 썼다기보단 어,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의 그, 그, 현직에 있는 남자에게 그를 직접적으로 그를 공략해서 선물을 고르기보단 어, 그 직에 있는 남자의 어, 위신을 세워줄 수 있게끔 그의 배우자, 와이프에게 선물을 공세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 지점장님의 어, 뭐 배려에 의해서 사모님께 뭐 음악을 대단히 좋아하신다라는 뭐 얘기가 있어서 음악회를 특별하게 좀 구해달라고 하셔서 음악회 티켓을 좀 특별하게 좀 구해서 이렇게 드립니다. 뭐 내지는 이런 종류라는 거. 그게 뭐 무슨 뇌물로 몇백 몇천씩 뭐 이렇게 드는 게 아니거든. 근데 이제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꽃다발과 와인 적절한 수준의 와인과 뭐 이렇게 티켓 종류로만 해도 아
그 배우자는 이 남편이 나를 많이 생각하고 있구나. 그런 감정적인 게 있고, 그 다음에 이 감정적인 만족감이 배우자를 되게 치켜 세우고 뿌듯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거든. 뭐 이런 걸수록 이제 의사결정에 훨씬 더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가. 근데 이게 이성적으로는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인간은 이게 모든 그 의사결정은 인간이 하는 거라서 이게 이렇게 이런 이런 미묘한 일들이 되게 유효한 상태가 유효할 때가 있다고. 그러니까 좀 알아둘 필요가 있거든.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게 선물을 주고받을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가족, 사랑하는 사람. 근데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 너무나 가까워서 등한시하지 아니거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등한시하면 안 돼. 그들의 불만이 쌓였을 경우 그 불만을 해소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리고 더 큰 안티가 된다. 그러니까 이게 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아주 적은 노력으로 나의 아군을 만들 수 있는 관계들을 굳이 나의 무관심으로 그들을 적군으로 만들지 마. 가장 중요한 그 인맥들 중에 하나가 가족, 사랑하는 사람, 그 다음에 친한 친구나 동료들이 거기에 해당이 돼. 그리고 상사나 이제 지인들이 여기에 해당이 돼. 그때 사람들은 이제 비즈니스적인 마인드로 생각해서 보통은 초면 이제 새로 처음 만나거나 아니면 관계를 터야 되니까 관계를 좀 좋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사회적으로 좀 중요한 사람이거나 이런 사람들을 먼저 챙기게 되거든. 거기서 이제 핀트가 나간 거예요. 이제 별로 안 관계가 어긋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평가가 어떻게 되냐면 필요할 때만 사람을 찾는다. 좀 신의가 있지 않다. 이런 평판을 갖게 되거든. 평판이 중요하다 뭐 이런 거보다는 나의 마음 됨됨이, 마음 씀씀이가 여기서 여실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 근데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으면 내가 챙겨드릴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경제적 부담이 돼서 못 챙겨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그럼 문자, 편지, 이모티콘 이런 것으로도 하여튼 이 아이디어는 무궁무진하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 그리고 1년에 이벤트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그리고 이제 참고로 챙겨야 될 이벤트라는 것이 사람의 생일이 있지? 1년에 한 번씩. 그게 자기가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은 연락이 좀 뜸하게 되거든? 근데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는 연락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 그 생일 챙긴다는 거, 그리고 신년, 명절 때. 추석까지는 몰라도 이제 새해 인사 뭐 이 정도는 챙기는 거. 그리고 이제 이벤트가 결혼, 그다음에 경조사라고 하는데 애사 이제 그 조문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출산이나 돌잔치 뭐 이럴 때가 있지. 요즘 이런 것도 다 소규모로 하게 되니까 이제 크게 생각은 안 돼. 이럴 때는 보통 선물 정도만 보내지. 예전에는 왜 돌잔치 해도 돌반지 한 돈짜리 이렇게 보냈었는데 요즘 금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그냥 10만 원으로 그냥 퉁 쳐서 이렇게 보내긴 하더라고. 이전에는 한 돈 뭐 6만 원, 7만 원 뭐 이럴 때였으니까 뭐 한 돈 이렇게 돌반지 이렇게 보내기도 했었는데 옛날 얘기인 거고, 그치?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많으면 입학과 졸업, 취업 뭐 이럴 때 좀 챙기고,
그리고 나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좋은 선물 중에 하나가 꽃다발이거든. 사람들이 꽃은 금방 시드는데 그거 뭐 대수라고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그 사람 일생에 가장 기쁜 그리고 가장 환대한 그것을 가장 잘 그리고 가장 리프레시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 중에 하나가 꽃다발이니까 꽃다발을 잘 고르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이건 자기의 안목에 따라서 가격대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서 고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스토리텔링도 충분히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으니까 경우에 따라서 꽃 한 송이 뭐 천일원 꽃 한 다발 그 외에 한 송이 다발이지 뭐 그런 방식으로 해도 되는 거니까 자기 아이디어로 갖고 꽃다발은 충분히 좋은 의미를 갖고 축하해 줄 수 있는 이런 좋은 선물이 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해. 그 현금으로 선물하기가 못하면 그 외에 제일 좋은 방법이 꽃다발 선물인 것 같다 인 거고 그 다음에 어딘가에 이제 그 방문했을 경우에 빈손으로 가지 않고 왜 그러잖아. 기업식에 가면 그 사무실이잖아면 휴지, 화장지 같은 거 그런 거 선물 가져가고 집에 선물 이제 초대를 받으면 보통 이제 와인 한 병 정도 이제 포장해서 이제 그렇게 가져가고 그 정도 에티켓 정도는 갖고 가는 게 좋다. 그때도 꽃다발도 유효하다. 왜냐면 남자만 있지는 않고 여자들이 보통 있을 때 그 집을 환하게 기분 전환해 주는데 꽃다발이 참 유효하다. 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네. 그리고 아까 선물에 대한 거 가장 무난하게 그래도 지인들을 생각할 때 제일 무난한 선물을 고르라고 한다면 남자들은 넥타이고 여자들은 스카프거든. 그거는 또 고르는 사람의 안목, 가격대도 천차만별인 거고 이제 그 선에서 고를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스카프나 넥타이를 고른다는 건 그 사람 상대에 대한 직업이나 환경 이런 것도 안목 이런 것도 상대가 하든 안 하든 그걸 좀 높게 본다라는 그런 또 인식이 좀 배경이 있기 때문에 무난한 그런 선물이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 그 외에는 뭐 갖고 싶은 거 그런 건지 얘기해서 더 친한 사람들은 이제 얘기해 주는 게 좋지. 근데 그런 거 있더라. 나는 한참 지나고 나니까 이거는 누가 내 초등학교 뭐 5학년 때 내 생일 선물로 준 연필이야. 이렇게 선물에 따라 이렇게 네이밍을 하는 게 있거든 나는. 그리고 초록색 만년필인데 그거는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입학할 때 아버지가 선물로 주신 거였어. 썩 좋은 게 아니고 저렴한 그 만년필이거든. 그래서 어, 잘 사용하지 않는데도 그게 되게 의미가 있어서 내가 보관하고 갖고 있는 것도 있고 그렇게 고가의 선물도 되게 의미 있는데 그렇게 나한테 스토리, 사연이 포함돼서 선물화되는 거 그게 대단히 의미가 있어진다. 그걸 얘기해주고 싶어. 그러니까 그냥 선물을 할 때도 이렇게 그런 스토리를 더할 수 있는 뭐 카드를 더한다든지 이렇게 뭐 어디를 지나갔을 때 뭘 했습니다. 뭐 어디를 지나갔을 때 생각이 났습니다. 뭐 그렇게 너의 인상을 좀 남길 수 있는 그런 사연과 덧붙여서 선물하는 것이 좋겠다. 요즘은 선물할 때 카드 쓰는 사람이 없잖아. 근데 난 그거 나 솔직히 카드는 보관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참 번거로운 일이긴 하거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물 준 사람을 기억하게 하는 대단히 좋은 방법, 그리고 사연을 남기기에 대단히 좋은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하니까 그건 좀 성의를 또 담을 수 있는 또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하니까 그거는 좀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 말이 길었네. 여기까지.